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교과서에는 없어요. 교육과정에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혹시나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수학에 좀 심화 있게 좀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점화식과 일반항이에요. 옛날 교육과정에선 다 배웠던 거거든요. 네, 그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점화식에서 일반적으로 일반항을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네, 근해 공식을 찾아내는 것만큼 힘듭니다. 네, 대부분은 공식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컴퓨터가 있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값은 점화식과 컴퓨터로 대부분 구할 수 있어요. 네, 알고리즘 있죠. 그죠? 알고리즘 집어넣어서 그냥 구해봐라 라고 하면 컴퓨터 알아서 구해주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없을 수는 있지만, 네,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수학적 이해가 깊어질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만 한번 맛만 보고 한번 넘어갑시다. 예, 교육과정에 안 나와서 수능할 때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쓸데없이 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 이거는 등차 수열이다. 맞죠? 등차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네, 이거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써본 겁니다.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니까 이거의 일반항은 1차식이다. 1차식이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배워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r의 an, 이 형태는 등비수열이잖아요. 나요. 그죠? 등비수열이니까 an은 어떤 상수 곱하기 r의 n제곱꼴,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새로 배우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이 an의 어떤 식, n에 관한 어떤 식으로 이제 더해진 식이다 라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 이제 an이 아니라 요때 이제 fn,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개차수열이라고 합니다. 개차수열이 뭐냐? 나무위키에 갖고 왔는데, 수열에 인접한 두 항에 대해서 뒤에 항에서 앞항을 뺀 값, 이것을 우리가 개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빼질 때 fn, 이게 이제 두 항을 뺀 값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개차라 하고, 이것만 따로 모아놓은 수열 fn, 요거를 우리가 개차 수열이다 라고 합니다. 의도하고 적었다 아까 전에. 네. 민망하네요. 네. 그래, 어쨌든, 농담인 거 아시죠? 네. 실수였어요. fn, 이거를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는 과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네. 1, 2, 3, 4 집어넣는 거예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n 넣고, n-1 넣고, 이렇게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익숙하죠, 요 형태는. 이걸 다 더해봅니다. 그러면 요렇게 없어지죠. 네, 3, 4 없어지면서 요렇게 없어져서 남는 항이 an이랑 a1이다. 맞죠? 그래서 이제 우변은 개차 수열들만 모여 있어서 개차 수열이 n-1개 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식이 k는 1부터 n-1까지 fk, 요렇게 이제 써지거든요. 따라서 그래서 이제 an 일반항은 A1에서 개차 수열의 합, 요렇게 이제 나타나집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만약에 이제 점화식이 an 플러스 1, 다음 항이 앞에 있던 항에서 p만큼 곱해지고 그 다음에 q만큼 더해져서 나온 형태면 이걸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냐 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 형태라고 하면 요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네, 다음 항에 플러스 k, 앞에 항에 플러스 k, 똑같은 k 값으로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앞에 p를 묶어내면 요 p 똑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p에 대해서 여기 이제 k, 여기 k를 갖다 똑같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때 k는 실제로 적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네, 그렇게 이제 되면 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하다 보면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식의 형태를 바꿔주면, 이렇게 바꿔주면
bn이라고 하는 수열을 an 플러스 k라고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은 b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i 플러스 k 이거니까 요 1번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bn 플러스 1은 p의 bn 요 꼴로 이제 나타나지거든요. 그러면 bn은 뭐다? 공비가 p가 되는 등비 수열이니까 식을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다. 맞죠? 일반항은. 그럴 때 이제 b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an 플러스 k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다시 an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면 일반항을 요렇게 이제 적어줄 수가 있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요렇게 이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 요런 형태는. 네, 그겁니다. 그 다음 5번째가 어려워요. 네, 5번째. 네, 이거 하면 끝이기는 한데, 5번째 설명을 제가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P의 an 플러스 2 더하기 Q의 an 플러스 1 더하기 R의 an은 0. 그러니까 3개의 항, 인접한 3개의 항에 앞에 P랑 Q랑 R이 곱해져 있습니다. 요런 식을 우리가 선형적이다. 선형적인데 이거는 동차, 점화식. 요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거든요. 선형 동차 점화식 이거랑 대비되는 게 선형 비동차 점화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나 관심 있으면 찾아보세요. 선형 동차 점화식 이거에 대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물론 이거 말고 선형 동차 점화식이 많아요. 그 중에서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요거라서 갖고 온 거고요. 그거 일반항을 한번 구해 볼게요. 일단 머릿속에 여러분 요거는 요 형태로 이제 식이 나오겠구나. 머릿속에 이제 사전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로로 묶어놨죠. 위에 있는 식이 만약에 an 플러스 2 아까 전에 4번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4번에서 했던 그 유사한 형태로 만약에 식을 요런 식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가정이다. 맞죠? 요 꼴로 바꿀 수만 있으면 bn이라고 하는 수열을 새로 정의를 합니다. 요렇게 이 꼴로 이제 바꿔줘서 bn 플러스 1은 알파의 bn 요렇게 식이 적히겠다. 맞죠?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bn을 등비 수열로 이제 바꿔서 정리를 할 수 있겠구나. 그 말은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뭐 요 형태를 요 형태로 바꿔주면 그러면 실제로 그게 될까?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그래서 되는 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1번식을 갖다가 1번식이 되려고 하면은 한번 역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미로 찾기에서 도착 지점에서부터 출발해 보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1번식을 한번 거꾸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1번식이 되려고 하니까 am 플러스 2 빼기 베타의 am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am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베타 an은 0 이렇게 이제 되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이거를 갖다 정리를 해주니까 요 형태로 나와요. 네, 좋아하는 형태죠. 우리가 좋아하는 형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알파 플러스 베타 있고요. 여기 알파 베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게 이제 될 때 이거를 만족하는 알파 베타 값을 찾아주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요 형태 많이 봤잖아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맞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형태를 잘 살펴보니까 원래 식에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p분의 q, 알파 베타는 p분의 r.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이거는 알파 베타 값이 이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됩니다. 맞죠?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이게 됨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2차 방정식의 근. 근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근이 존재한다. 그러면 복소수 안에서는 무조건 여기 있는 알파랑 베타 값을 구해서 이걸 구해서 식을 요 1번식 형태로 바꿀 수 있어서 1번식에서 bn을 갖다가 구한 다음에 bn이 이제 등비 수열이 되니까 이거를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구나.
좀 복잡하죠. 이런 생각을 갖다가 머릿속에서 한 거예요.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서 이 점화식, 이 점화식은 일반항은 특성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요 방정식을요. 이게 특성 다항식이라 하거든요. 이 다항식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특성 방정식이라 하는데, 이게 이제 선형 동차 점화식과 대응이 되는 게 어떻게 대응돼요? PQR, 여기 이제 개수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차수가 이게 제일 크고 이게 그 다음이고 이게 그 다음이고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x제곱, 이거 x, 이거를 x의 0제곱 이렇게 이제 보는 방정식을 세워서 이거의 근 알파 베타, 이거와 등비수열의 관계, 이것이 이제 서로 관계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 특성 방정식에서 알파 베타 값을 구하면 이 점화식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려운데, 과정이 복잡한데, 요 형태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설명을 봅시다. 일단 점화식이 있어요. 요 점화식이 있습니다. P의 AN 플러스 2 더하기 Q의 AN 플러스 1 더하기 R의 AN, 이 점화식이 있을 때 이거의 특성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가 있습니다. 무조건 있다 했죠. 복소수 범위에서. 그럴 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P분의 Q고요. 알파 베타는 P분의 R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Q 대신에 이거 집어넣고 R 대신에 요거 집어넣습니다. 이거를 점화식에 대입을 하면 요렇게 이제 돼요. 요렇게 이제 되어서 이거를 P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날려주면 되죠. 그러면 요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을 갖다가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입장에서 베타 입장에서. 그래서 요렇게 알파로 묶어주면은 식이 요렇게 이제 될 거고요. 베타로 묶어주면 요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식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등비수열이잖아요. 맞죠? 등비수열이니까 알파의 n-1제곱 형태로 나타내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베타의 n-1제곱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이게 첫째 항 되면서 공비 이렇게 해가지고 식이 정리가 됩니다. 위에 거를 1번식이라고 밑에 거 2번식이라 해서 이 두 개를 빼주면 이 부분이 없어져서 AN만 남겠다. 맞죠? 그래서 두 개를 빼줍니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AN은 A2 마이너스 베타의 A1 곱하기 알파의 n-1제곱이 되고, 뒤에 요 빠지는 부분 A2 마이너스 알파의 A1 곱하기 베타의 n-1제곱, 그러니까 알파의 n제곱, 베타의 n제곱 해가지고 여기 앞에 상수 붙는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면은 이게 이제 안 되겠다. 맞죠? 이게 0이 아니면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 값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3번식에서 어떻게 됩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된다? 여기에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나눠주니까 이거 잘 안 되네요. 여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 부분이 나눠지니까 여기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해가지고 그 형태를 좀 예쁘게 맞춰주기 위해서 n-1 되어 있는 거, 요 부분은 알파의 n승 곱하기 알파분의 1, 요 부분은 베타의 n승 곱하기 베타분의 1, 요를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의 n제곱, 베타의 n제곱, 나머지는 상수, 요 꼴로 바꿔서 상수 a, 상수 b 곱해가지고 알파의 n제곱, 베타의 n제곱 해가지고 알파의 n제곱, 베타의 n제곱, 이거 이제 함수인데 이거를 갖다가 벡터로 이제 생각해서 이거를 이제 선형적으로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요거 이제 선형 결합이라고 하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요렇게 이제 식 형태가 나타납니다. 단 A는 요만큼, B는 요만큼. 됐죠? 이 경우는 어디서나
이제 알파랑 베타가 서로 다를 때, 두 근이 다를 때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가 있죠. 그죠? 중근을 만약에 가지면 어떻게 하느냐? 별표에서. 별표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 식이에요. 요 식을 별표라고 했습니다. 이 식에서 알파 값이랑 베타 값이랑 서로 다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알파라고 놓고 식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식을 정리를 하면 이거는 앞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뭡니까? 등비수열이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되는데 이거를 한 번 더 갑니다. 양변을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나누어 줘요. 그러면 식 형태가 요렇게 되거든요. 상수. 우변은 상수가 되고 이제 좌변은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n 제곱분의 in 이렇게 이제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요거를 갖다가 bn 플러스 1 요거를 갖다가 bn 요렇게 이제 놓고 보면 여기에 있는 bn 요 수열 bn 요거는 등차 수열이 되죠. 상수니까. 맞지? 우변이 상수니까 이게 등차 수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알파의 n제곱분의 an 요거는 1차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an은 라지 an의 알파의 n제곱 그러니까 여기 n 여기 n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n에 대한 1차식 상수에다가 알파의 n제곱씩 하나씩 이제 더 붙여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유 복잡다. 맞죠? 어쨌든 이런 점화식들의 일반항은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네, 이 부분은 몰라도 돼요. 네,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네, 점화식으로 네, 점화식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 있고 몇 개의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전부 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일반항을 실제로 구하는 거를 연습 몇 개 해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네,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안 해도 되죠.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안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예제 1, AN이 2고 그 다음에 개차 수열이 2N입니다. 그렇게 될 때 수열 AN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개차 수열 BN에 대해서 BN은 2N입니다. 맞죠? 그럴 때 일반항은 앞에서 살펴보면 알 거예요. 그러면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2K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된다. 네,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예제 2, 예제 2,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물론 이거 없어도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 중에 이게 있길래 가져와 봤어요. A2가 1이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점화식 되어 있을 때 수열 an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앞에서 했던 4번 상황이죠. 맞죠? 4번 상황에서는 이 식이 요 형태로 무조건 바꿔줄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띵동 해산노. 띵동 해산네요. 맞죠? 네, 한번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이게 이렇게 식으로 무조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n 플러스 1 플러스 k 이거는 2 곱하기 an 플러스 k 이 형태로 바뀌어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k 값을 구해보면 이걸 전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고요.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아야 되죠.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 알 수 있으니까 k는 1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점화식을 정리하면 an 플러스 1의 플러스 1은 2 곱하기 an 플러스 1이 되고 bn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열을 a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그러면 식이 이렇게 돼서 bn이 등비 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bn은 등비 수열이니까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b1이라고 만약에 그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없으니까 b2라고 하면 이거는 뭐다? 여기에 n-2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렇게 이제 되고, 요건 그래서 이제 괄호 생략, 요렇게 이제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되고, b2 곱하기 2의 n-2제곱. 그럴 때 이제 b2는 a2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서 bn은 2의 n-1제곱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언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n이잖아요. 맞죠? bn이 an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bn에다가 집어넣어서 an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2의 n-1제곱 마이너스 1. 언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예제 3번은 A1은 1, A2는 1, 그 다음에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더하기 AN.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한다, 맞죠?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 뭡니까? 앞에 항 두 개 있으면 그 다음 항은 요 앞에 두 항을 더해서 이제 다음 항을 끌어내는 거죠. 맞죠? 그러면 2 뒤에는 3 나오고 3 뒤에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5 나오고 5 뒤에는 3 더하기 5 해서 8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 피보나치 수열인데 이것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점화식 요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선형, 동차, 점화식이에요. 맞죠? 그거의 특성 다항식으로 만든 방정식. 특성 방정식입니다. 이거의 근을 갖다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AN은 요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중근을 안 가지면. 딱 봐도 중근을 안 가지게 생겼죠. 맞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합니다. 그러면 x는 근의 공식 이용해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AN은 이렇게 이제 됩니다. 맞죠? AN은 어떤 상수 A 값에 근 하나, B 값에 근 하나, 이렇게 이제 n제곱, n제곱, 이렇게 이제 형태가 돼요.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A, B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n에다 1 집어넣어 보고 2 집어넣어 본다. 맞죠? 그래서 1 집었을 때 요 식이 되고 2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이 됩니다. 연립 1차 방정식이죠.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믿기지 않지만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정리를 해줬어요. 딱히 없습니다. 그냥 해주는 거예요. 어, 네, 참 이게 친해지기 어렵죠. 네, 복잡한데 친해져야죠. 1번식에다가 이게 뭡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곱해줘서 네, 2번식이랑 뺐습니다.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와요. 네, 어쨌든 나오는 거 됩니다. 계산해주면 돼요. 이거를 갖다 정리를 해주면 네, 어떻게 됩니까? B 부분 따로 묶어서 정리하고 상수 부분 따로 정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B 부분이 4분의 마이너스 10 플러스 2 루트 5인데요. 이거 이제 약분해줘서 이렇게 분자가 되고 분모 2였는데 2가 다시 여기 이제 오른쪽에 우변을 갖다 정리한 거에 2 이렇게 이제 약분이 다시 되어서 정리가 된 게 네, B라는 값은 루트 5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를 유리화 시켜갖고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길었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B식을 갖다가 다시 1번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맞죠? 1번식에다가 대입을 갖다가 B를 해주면 요거 대입해줬죠? 그래갖고 식을 갖다가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값이 1이 되어야 되니까 A 앞에는 요게 붙어 있고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하니까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넘겨줘서 이 양을 시켜줘서 약분을 해줘서 여기 분모 5 여기 1 그래서 이것도 유리화를 시켜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AN 요거는 5분의 루트 5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의 n제곱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이 됩니다. 네, 이렇게 돼요. 실제로 n에다가 넣어보세요. 1, 2, 3, 4
계산기 있잖아요. 그죠? 1, 2, 3, 4 넣어보면은 놀랍게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보나치 수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휴,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